자, 그래도 그나마 그 고3 올해 거 중에서는 9월이 그나마 3월, 6월이 워낙에 또 쉬었다 보니까 그 9월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가 이제 뒤에 가시면은 그 풀다 보면은 몇 회 풀다 보면 아마 나올 건데 그건 진짜 이거랑 뭐 거의 비교도 안 돼요. 엄청 어려워요. 일단은 네 6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얘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be blended together 해서 여기 그 삼형식 수동태로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죠. 그러니까 뭐는 올 수가 없어요. 관계 대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뭐가 와야 되냐? 거기까지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만 우리는 수능뿐만이 아니라 모두 우리 내신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게 오는 게 맞을까요? 관계 부사나 아니면 in which 같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같은 게 오면 되겠죠, 그죠? 문법은 이따가 장창 할 테니까 넘어갑시다. 7번 정답은 5번이고요. 너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기 그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설정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다 맞은 사람 자 봅시다. 8번 봅시다. 8번은 그나마 풀만했나? 8번 넘어갈까요? 8번 정답 몇 번이니? 2번이죠. 2번 틀린 사람 일단 그냥 솔직하게 그냥 손 들어보세요. 일단 어차피 이거 개수 센 다음에 할 거니까 8번 틀린 사람 손 다시 1, 2, 3, 4, 5, 6, 7, 10, 11 그 다음에 9번 3번입니다. 틀린 사람 다시 똑바로 1, 2, 3, 4, 5, 6, 7, 8 이것도 많이 틀렸네요. 10번 5번입니다. 틀린 사람 11번 아이고 정답을 안 알려줬어. 1번입니다. 틀린 사람 이거 좀 적네요. 아닌가? 다시 11번 다 8이네. 많은데?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모자랄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제일 많이 틀린 몇 번이죠? 8번 뭐 먼저 합시다. 8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We know that animals have evolved a variety of patterns to manipulate the perceptions of their predators to afford themselves a modicum of safety. 우리는 알고 있대요. 대절을요. 대답해서 끊어주시고요. 동물들이 have evolved, 진화를 시켜온 거죠. A variety of patterns, 다양한 방식을요. A variety of가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various랑 같은 뜻이죠. 그죠? To manipulate, 뭐하는 방식이죠? to부터 predators까지 괄호를 묶어서 patterns에 연결시켜 주시면 조작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뭐를? 포식자의 지각을 조작을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진화를 시켜보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앞에서 끊어주시고 to afford, 뭘 부여를 하기 위해서 themselves, 자기 자신에게 a modicum, modicum 오버는 약간이에요. 약간의 안전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Greater bower birds utilize, 얘네들은 뭘 사용을 하냐면요, 빈칸을 사용한대요. in the mating domain, 짝짓기 하는 그 영역에서. males, 그럼 이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일단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지각을 조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일단 이것도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manipulate에다가 동그라미 주시고 조작하는 방식이 되잖아, 지각을. 그죠? patterns to manipulate the perceptions, 거기다 밑줄 쳐주시고. 걔도 뭐가 될 수가 있어? 충분히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각을 조작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Males construct the bower. 수컷은 바우어라는 걸 짓는데요. 그게 뭐냐면, its function is to provide an arena
in which males display to females standing in an avenue that leads up to the bower. 그 기능은 제공하는 거래요. 어떤 어레나 무대를 그 무대에서 수컷이 displaying to females 암컷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암컷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 디스플레이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구애 동작을 하다라는 뜻, 구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구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길에 서 있는 거 that leads up to the bower 바워로 이루어지는 약간 마치 뭐 레드 카펫처럼 그지? 그 바워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여기서 짝짓기를 하겠죠. 그걸로 이어지는 avenue 길에 서 있는 암컷한테 구애 동작을 하는 그 무대가 이제 그 바워라는 겁니다. The males decorate the avenue with a variety of objects such as stones and shells. 돌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로 장식을 하는 거죠. But they do not do so in a chaotic manner. 무질서하게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뭐가 있겠죠. 얘네한테 나름의 규칙이 있겠죠. The large objects are placed closer to the bower. 더 큰 물체가 어디에? 바워에 가깝게 배치가 되고요. And the smaller objects are 얘네들은 farther away, 더 멀리. 작은 물체들은 더 멀리. 이게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This creates a fourth perceptive. 뭐야? perceptive가 무슨 뜻이 있죠? 여러분? 원근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근법, 원근감. 얘가 강제적인 원근감을 만들어내는 거야. The opposite of the Cinderella castle. 예, 신데렐라의 성과는 반대의 그런 원근감을 만들어내는데 the bower appears smaller than it actually is. 실제 그런 것보다 뭐가? 바워가 더 작아 보인다는 거죠. 자, Adler and his colleagues suggested that the male courting in the bower 이 바워에서 뭐 하는? 구애를 하는 courting. 그죠? 그 수컷들이 now appears larger. 왜? 얘가 더 어떠니까? 바워가 더 작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지가 어때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인식을 뒤트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식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앞에 정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인식을 조작하는 거고 인식이 뭐라고 해서 바이어시스라고 나와있죠. 그게 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안 보여서 2번이었죠. perceptual biase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사실 따지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어려웠을까? 단어야 단어 결론적으로는 그지? perceptive가 원근법이라는 걸 몰랐다든지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답을 찾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그 13, 14, 15, 16을 할 건데 이거 하나만 하고 이거 하나 두 개 정도 하고 설명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따가 그 9시쯤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어법을 좀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 우리 풀었던 한 4, 50분 정도의 그 독해 푸는 시간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수업 시간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첫날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 13, 14, 15, 16 우리 원래 그 모의고사로 치면은 36, 7, 8, 9죠. 36, 7, 8, 9번인데 순서 삽입 문제입니다. 문장의 순서,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그 2018년도에 수능이 상대평가 영어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90점 이상은 1등급, 그지? 80점 이상은 2등급, 70점 이상은 3등급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처음에 얘네들도 실수를 했어요. 어떤 게 실수가 있었냐면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한 거야. 그래서 막 1등급이 막 10% 넘게도 나오고 첫 해에는 수능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어 성적이라는 게 큰 효용 가치가 없었던 거야 그때는. 그지? 변별력이 없잖아요. 뭐 개나 소나 다 1등급인데 뭐 10%면은 우리 뭐 수험생이 몇만 명이야? 몇만 명이지 보통?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 되죠. 그 사이. 많으면 30만이고. 그러면은 30만 명 중에 3만 명이 1등인 거야. 1등급인 거야.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걔는 거의 뭐 이제 제껴두고선 이제 그 대학에서 심사를 했던
그런 해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원에서도 어때? 정신을 차리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빈칸은 이미 건들 수가 없어. 너네 벌써 빈칸 집었지만 난리 났잖아요. 그죠? 빈칸은 이미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졌어. 그래서 다른 데서는 또 건들 수가 없어. 그래갖고 함축 의미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그것만으로 또 감당이 또 안 돼. 그래서 뭐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순서 삽입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기존에는 너네들 이제 그 보통 문제를 풀 때 뭘로 풀어요? 감으로 풀죠. 감.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그 필자의 어떤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선택지에서 그럼 내가 뭘 골라야겠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푸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죠? 그게 되면은 너네들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냥 그게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 책을 한 4권에서 5권 정도 읽으신 분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사실 모의고사 공부나 뭐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그냥 단어만 알면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학원을 결국에는 이제 기대게 되는 거란 말이야. 순서 삽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네 이제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도 다 읽어보고서 아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데 하고서 번호를 찍잖아요. 그게 그전에는 가능했거든.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 전부터 선생님은 이 방법을 계속 써왔어. 뭐냐면 이 한국어랑 영어랑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랑은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물론 글을 전개하는 방식 같은 거는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게 없어.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근데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치들을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세요. 물론 4문제가 나와.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가 나오는데 그 4문제 전부 다 그런 장치들을 활용을 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만 4문제 다 박아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난이도 조절을 오히려 더 실패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치를 그냥 너네가 기존에 풀던 대로 그냥 다 읽어보고서 이렇게 맞추면 되겠다. 순서가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런 장치들을 알아두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최신이거든. 2025년 9월 모의고사거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거든. 벌써 이 2달밖에 안 됐죠.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얘네들한테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디다 하시냐면 17번 문제 밑에 공간이 좀 많죠. 그죠? 공간이 좀 많으니까 거기다가 좀 필기를 해주세요. 순서 문제랑 삽입 문제는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좀 풀어주시면 좋겠느냐. 여러분 아직 뭐 인강 같은 거는 안 들어보셨겠지만 많이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는 어떤 인강을 듣든 어떤 선생님들이든 보통 한 80% 이상은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저 영어에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This, A, is, A, such, A 그리고 뭐 더라는 정관사에다가 A를 갖다 붙인 형태들. 이게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꼭 이렇게 한 번 더 지칭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잘 들어봐. 앞에 봐봐. 일단 이해부터 해. 나중에 어차피 쓸 시간을 줄 거니까 이해부터 해야 돼. 잘 들어봐. 이러한 연구, 이러한 태도, 이러한 행동 이런 것들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 들어봐. 듣고서 이해가 나 봐봐. 얘네가 포함이 돼 있는 그 문장 내에서 처리가 되어버리면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네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 그 한 문장 내에서 얘네가 지칭하는 말이 뭔지가 이미 다 처리가 돼버려. 이미 그 문장 내에 얘네가 지칭하는 그 대상이 나와 있어. 행동이면 행동, 연구면 연구, 태도면 태도. 그게 그 문장 내에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얘네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러한 연구라고 했는데 그 문장 내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연구에 대한 내용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앞에서 찾아야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앞문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장 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 연구가 이러한 연구가라고 했는데 그 연구가 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내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어디서 찾으라고? 앞문장에서 찾으라고. 결국에는 이 순서 문제든 삽입 문제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얘네들 순서 맞추기잖아. 즉 끼워 맞추기잖아. 즉 뭐? 연결고리 찾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보통은 어떤 경우에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우리 지금 뭐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A의 맨 앞줄에 나와 있어. 맨 앞줄에 this A가 나와 있어. B의 맨 앞줄에 this A가 나와 있어. 근데 그 문장 내에서 처리가 안 돼.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말이랑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단락에 있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주어진 문장에 있는 말이랑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간단한 행위지만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죠? 근데 요거랑 같은 맥락인데 선생님도 이제 그 미국에서 한 어릴 때 한 4년 반 정도를 살다 왔어요. 중학교 거의 말부터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다 왔는데 근데 뭐 유학을 갔다 왔든 아니면 뭐 영유를 다녔든 뭘 했든 간에 그지? 아니면 그냥 그 토박이로 그냥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그 고학년 때부터 뭐 이은지를 다녔든 최선을 다녔든 뭘 다녔든 간에 그지? 우리들은 익숙하지 않아. 뭐에 익숙하지 않냐면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녀, 그것, 그들이라는 말을 한국인이 쓴 한국어 문학이나 한국어 수필이나 한국어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봅니까? 잘 못 봐요. 뉴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마커펜에 대한 설명 글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 블랙 마커펜은 나올 때마다 계속 그걸 명시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영어는 한 번 일단 썼으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때는 반드시 뭐를 써요? 대명사를 써요. 얘는 반복을 더럽게 싫어하거든. 그지? 근데 그 대명사라는 것도 결국 얘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다시 짚어주는 거잖아. 그지? 이 대명사도 문장 앞에 나와 있을 때 그 문장 안에서 이 대명사가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찾아주셔야 돼. 앞에 뭔가랑 지금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명사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 있잖아. 글에 보면은. 그지? 글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대명사를 신경을 안 써. 마치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그 발에 치이는 돌멩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그냥 문제가 바로 풀려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푸시기 전에 이런 것들 나와 있으면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유격 대명사도 대명사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소유격 there, it's 이런 것들은 또 대명사 취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대명사예요 당연히. 그치? 그 다음에 얘네도 보면은 일단 이 문장 하나 없으면 마찬가지로 앞문장에서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얘도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야. 잘 봐봐. 자, 이거 맞는 문장이니? 지호. 맞는 문장이니? He has a better plan.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법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의미가 맞아요? He has a better plan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또 지우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모자른 거야. 아직은 실력이. 잘 들어봐. He has a better plan. 그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야. 근데 너네는 왜 자꾸 틀렸대? 뭐가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잖아. 그지? 대는 모시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왜 생각을 못해? 그냥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즉 그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앞에 뭔가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겠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계획이 가져 있었, 아니면 자기가 원래 세웠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계획이라든지, 뭔가 이 플랜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와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비교 대상이 앞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해 갔어? 이거 무슨 말인지? He has a better plan이라고 하면은 앞에 이 계획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돼. 비교는 항상 몇 가지 대상 이상이 있어야 돼? 두 가지 대상 이상이 있어야 돼. 혼자서는 비교를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쓰여 있어도 얘가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이 앞에 계획 얘기가 나왔어 라는 거야. 이거 이해 갔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지 앞에 가서. 이게 비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교를 찾아주셔야 돼. 비교 표현. 비교 표현 나온 거 있으면 그거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근데 우리 비교 표현이라는 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뭐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방금 우리가 봤던 비교급에다가 then을 붙인 형태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as에다가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as 갖다 붙인 원급 비교도 있을 것이고 셋 이상 중에 하나 가장 모시기한 최상급을 따지는 비교도 있을 것이고 또 뭐도 비교죠? 단어 자체, 동사 자체가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prefer 같은 거. 그죠? 그게 뭐야? 뭐뭐뭐를 더 선호하다잖아요. 그 자체로. 그지? prefer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비교의 의미가 되겠고. 뭐가 뭐를 넘어서다 이런 거 있죠. 그지? 그게 뭐야? exceed라든지 outweigh라든지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도 충분히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앞에 봐봐 다시 뭐가 뭐보다 더 어쩌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비교가 있어요. 비교가 뭐가 있죠 또? 비슷하다 비교야 아니야 비교죠. similar 이런 거 그지? seems like, looks like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도 비교야 아니야 비교죠. 또 비슷한 게 있으면 또 뭐야? 같은 것도 있겠죠. 우리 아까 전에 뭐야? the same is true in이었나? 아무튼 그 우리 아까 봤죠. 뭐 읽다가 그지? 그거 나왔던 거 그런 것들도 같다, 비슷하다 이런 말들도 비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문장 안에 아까 전에는 요것들이 지칭하는 말이 뭔지를 찾아줬는데 이 비교 표현 나왔을 때 뭐 해야 돼? 비교 대상이 나와 있는지를 찾아줘야 돼. 안 나와 있으면 어디 가라고? 앞에 가서 찾아주라고 그거. 그럼 그게 먼저 나왔을 테니까 순서를 배치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죠?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연결사. 연결사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however, for example, in contrast, 아니면 similarly, 아니면 on the contrary,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연결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뜻을 알면 그 뜻을 활용을 하죠.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하거든. 근데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얘도 4로 끝나. 연결사랑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요. 뭐라고? 또? 뭐가 있을까? 정연이 원정연 어딨어? 어떤 게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 부사예요. 부사가 뭐예요? 얘는 문장 전체에서 꼭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이거 이름 자체가 부수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부사라는 게 부수적인 설명을 하는 말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우리 구성성분의 필수 구성성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부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합니다. 1형식의 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3형식의 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사는 꼭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걸 필수 부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 얘기할게요.
근데 부사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뭐 ly 붙이는 그것만 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no, not, also, 뭐 또 뭐 있지? only 이런 것들도 부사거든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해요. 우리 오늘은 다룬 적이 없지만 안 나와서 못 다뤘어. 안 나와서 못 다뤘는데 not 같은 거, not이라는 놈이 진짜 많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잘 들어봐. 야, 니네 수학 공부할 때 지금 하는 그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 안 돼 라고 앞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끝마쳤어요. 그럼 뭐야? 그 정신이 없어져, 그죠? 아니라고 해놓고서 말을 끝냈어.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여있는 모든 글들 그리고 화자나 필자가 앞에 나서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쓸 때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정보 전달이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하고 끝내면 그거 정신에 문제 있는 거예요. 맞지? 사이코패스예요. 궁금해 미치잖아. 그지? 그래서 뭔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런 뭔데가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네가 생각하는 건 뭔데? not을 썼다는 거는 그러면 뭐야? 뒤에 그런 뭔데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잘 반영이 된 우리 수거가 뭐 있어요? not A but B야. A가 아니라 그럼 뭔데? B야 라는 뜻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뭐 also 같은 거는 앞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종류의 무언가를 다시 나열을 할 때 쓰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also가 나왔으면 앞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겠구나. 그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봤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이런 장치를 가지고 풀리지는 않아요. 전부 다 이런 장치를 가지고 풀리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내용 가지고 어떻게 이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해 안 해? 해! 존재해.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이해 갔어요? 근데 안 그러면은 이게 그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잖아. 그죠? 그런 것들도 있어. 근데 그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마찬가지야. 이제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야. 앞에 맨 처음에도 우리 얘기를 했었고 이제 수미상관이죠. 그죠?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앞에 문장에 뭐라고 나와? 우리 삽입 문제를 푸는데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데 그 번들, 묶음 판매, 번들 구매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다음 문장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개별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 미친놈이죠. 미쳤죠. 말이 안 되죠. 이어지지가 않죠. 뭐가 끊겼어요? 연결고리가 끊긴 거야. 그럼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박스 문장,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으면 말이 되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을 거라고요. 실제 문제의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두 문제 정도 해볼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답을 불러드리고 개수 세가지고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여유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앞에 다시 해드릴게요. 알겠죠? 13번에 4번,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잠깐만. 13번 설계사 14번 15번 16번 요거 먼저 보면 되겠네요. 요거 일단 한번 먼저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민우가 이게 단어가 아직 많이 모자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얘는 뭐만 가지고 일단 우리 뭐 문장 안 읽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읽긴 했거든요. 근데 주어진 문장도 안 읽었는데 그냥 딱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죠? put simple이 제일 눈에 띄지 않아요? 그냥 쭉 살펴보다 보면 연결사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즉 무슨 말이에요? 요약하면이란 뜻이거든요.
푸시 무슨 뜻이 있냐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하면 이란 뜻인 거예요. in summary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오겠죠. 그죠?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이 박스 문장을 보든 아니면 A의 끝에를 보든 B의 끝에를 보든 그거랑 이 연결된 게 있을 거 아니야.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going on for us to say that it is mathematical. 간단히 얘기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수학적인 going on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수학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거 찾아줘야 되죠.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A, 우리 답은 아니까 A의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어? Mathematics 일단 어디까지냐? 되게 이게 한 문장이야? 굉장히네. 아니지. Mathematics부터 시작이죠.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뭐래요? 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대요. 훨씬 전부터. 뭐가 생기기 이전부터 before래 동그라미. The dash나 squiggle 뭐 읽기 어려운 그런 꼬부랑 그 문자들을 이야기한 거죠. 걔네들이 발명되기 이전부터. 그럼 걔네들이 없어도 뭐인 경우? 수학으로 우리가 판명할 수 있는 그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신풀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어놨으면 A 다음에 C가 와야 되고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지? 그럼 일단 B만 어떻게 올지 찾으면 되는데 일단 우리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주어진 문장 Perhaps at some point 어느 순간 아마도 you have seen some mathematical writing and not understood it. 네가 수학적인 글을 본 적이 있지만은 그거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A 다음에 C라는 건 알았으니까 A의 앞을 살펴보든 아니면 B의 앞이나 뒤를 살펴보든 맞지? 그지?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요? B에 보시면은 끝에 의문문이 나와 있어요. 질문이 나와요. 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But how do you recognize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in the first place?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 이거 물어보고 끝날까? A, C, B로? 물어보고 끝날까? 질문해놓고서 그냥 거기서 끝날까? 굉장히 이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에 보시면 the complicated notations that might spring to mind.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다죠. spring to mind라는 게. 그지? 그럼 뭐야? 그 질문에 대한 그 개념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라는 말로 지금 이어지고 있겠죠. 그죠? 그런 기호들이 all those strange dashes, squiggles, and letters are obvious signs. 그런 그 명백한 부호들이지만 but a lot of those are really quite modern.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현대적인 거고요. 자, 다시 수학이라는 게 이게 수학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이런 그 기호들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는 하지만 어떻다? 사실은 걔네들은 오랫동안 걔네들 없이도 그죠? 수학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말로 이어지면 되겠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그냥 수학적인 무언가가 진행이 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위해서 수학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B, A, C가 되는 거죠. 이해가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쉴까요? 쉬자. 너무 덥다.